시간을 이용한 커트의 면접설. 그냥 회사가 아니죠. 지구체감 굴지의 기업, 대기업 중에 대기업. 아마존의 면접을 봤던 썰을 한번 그냥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야, 아마존 때가 일단 언제였죠? 그 시기가? 2019년 1월에 시작했고 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는 2019년 한 3월 정도 돼서 끝났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었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 엔지니어 포지션이었고 네. 저는 그거 중에서도 그 테크니컬 매니저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처음부터 테크니컬 매니저 포지션이라고 시작하고 한 게 아니었고 처음에 폼을, 그러니까 아마존 사이트 가면 폼이 있거든요. 일단 대략 어떤 포지션을 지원하는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인지 어떤 게 있고 폼이 되게 복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에 넣는 폼도 선택지가 꽤 많아요. 지원을 어디서 보고 한 거예요? 이것도 제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 그 전에 저는 아시다시피 그 아마존 히어로 그것 때문에 네. 그 전에도 아마존에서 리크루팅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저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한국에 와서 리크루팅 행사를 하는데 뭐 생각이 있으면 참여해라 이런 메일이 왔었어요. 비공개 리크루팅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그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미국으로 데려온다는 가정하에 미국의, 그러니까 리크루팅 팀이 전 세계를 다 돌아요. 그때는 이제 고려하지 않듯이 안 가는데 그 사람들 설명하는 거로는 그냥 이제 우리가 어떤 오퍼튜니티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냥 캐주얼한 그냥 행사라고 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고. 저는 그건 안 갔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메일을 보냈던 사람 이메일 주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 리크루팅 매니저 이름 원했으니까. 그 사람은 링크드인 찾아보니까 아직 아마존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긴 했었고 그거랑 동시에 아마존 그 리크루팅 사이트가 있거든요. 잡이 올라오는 거기서 찾아서 지원도 했고 둘 다 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너럴한 스페시피케이션이요. 그냥 백엔드 개발자로 경력이 5년에서 6년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다 오케이라고 할 만한 것만 적어놓고 무슨 일 하는지 안 적어놨어요. 그냥 지원해라 라고. 저도 제가 정확히 무슨 일을 지원하는 건지는 좀 뒤에 알았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자라니까 최대한 받고 포지션은 최대한 이렇게 잘 분배를 하자 주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일단 그거부터 마무리하면은 그거를 지원을 할 때 질문이 되게 많아요. 간단한 테크니컬 퀴즈 같은 것도 들어있고 되게 그냥 복합적인 거예요. 난이도가 깊진 않은데 작성하려면 그래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였고, 뭐 너는 회사에서 일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펄이라고 해가지고 12개짜리 있거든요. 아마존 사이트 가보시면 있어요. 순서도 딱 1,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문항마다 질문이 있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리더는 언제나 남들보다 정답을 많이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서류 면접 자체에서도 실험 난이도가 깊은 건 아닌데 기술적인 난이도가 깊은 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력서 첨부를 하죠. 저는 그때 이제 빙글 다닐 때였으니까 사실 아마존에서 빙글이 무슨 회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빙글에서 정확히 이런 일을 했고, 저는 그때는 이미 이제 서버레스 히어로가 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서버레스 히어로고 이런 거는 제가 AWS 되게 빡세게 써서 했고 이런 걸로 AWS 인증받아서 발표도 했었고 이런 거 다 썼죠. 아마존에서 정말 이 정도면은 AWS 잘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넣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인가 지나서 답장이 와서 그거였어요. 그 테크니컬 어세스먼트 하자고 했었고 그건 메일 제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그 90분짜리 그 코딩 테스트였어요. 맞아요. 코딩 테스트였고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랑 하는 거. 그래서 메일이 옵니다. 2시간 뒤에 시작하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좀 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딱 이메일이 와요. 이메일에 이 링크를 클릭해서 시작하면 되고 준비가 완벽하게 되기 전에 클릭하지 마라. 클릭하면 바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주의사항이 다 있어요. 코딩 챌린지 with 시나리오 해서 이런 걸 구현해봐라 라고 예시를 주고 구현을 해보는 게 90분짜리가 있었고 문제가 2개였고, 그리고 describe your approach라고 해서 이거는 앞에서 내가 앞에서 풀었던 그 2개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풀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한 건지를 그냥 영어로 설명하는 게 있었고 다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 기계랑 하는 거였어요. 워크 스타일 서베이라고 해서 이제 네가 일할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 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성검사는 다른데 인성검사 훨씬 좀 구체적인 것들이었어. 너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래? 일하다 보면 생길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물어보는 거였고 그게 15분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이 과정이 어땠냐 하는 서베이 받는, 걔네가 피드백을 받는 게 5분이었고 문제는 제가 무슨 문제인지 기억이 나는데 뭐 이건 상관없겠지? 네가 소셜 네트워크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잖아요. 그냥 웃긴 했는데 친구 추천하는 기능 만들어봐라. 친구 추천하는 기능의 대략적인 형식은
그러니까 나랑 1촌인 사람들이랑 다시 1촌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나랑 2촌인 사람들은 내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나랑 친구일 확률이 높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계산하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뎁스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원래 만든 알고리즘이 뭐 2뎁스였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2촌까지 친구가 추천하는 거였으면은 그걸 3촌, 4촌, 5촌 늘리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데이터 룩업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뭐 퍼포먼스를 중복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퍼포먼스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이런 거였어요. 되게 제너럴한 질문이었는데 좀 제 생각에 좀 재밌었던 거는 내용이 되게 실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너 추상화는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그냥 너 그냥 요 알고리즘, 그러니까 요 기능을 구현한다고 생각하고 요 기능의 알고리즘 짜봐.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붙었다. 또 콜 인터뷰를 하자라고 해서 그 폰 인터뷰를 해요. 네. 그거는 그 이제 담당 그 개발자가 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류의 좀 되게 기능 구현 문제를 또 낸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류의 문제였어요. 알고리즘 문제는 아니었어요. 되게 구체적인 요런 비즈니스 문제가 있는데 요런 문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였고 제가 구현하고 그 사람이 뭐 너 이거 퍼포먼스 개선 어떻게 할래? 뭐 이러는 거였어요. 그거도 한 2시간짜리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거 붙고 저는 그것까지 보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가서 포지션이 와요. 그때 가서 너 당신은 짜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생각이 있니라고 물어봐요. 그때는 아마존은 그때는 제가 포지션을 맨 앞에 맨 처음에 내는 질문지에 그게 있거든요. 선호하는 위치를 쓰게 해요. 내가 뭐 미국에서 어떤 도시에 일하고 있다 이걸 쓰게 하거든요. 저는 거기다가 그냥 북미면 어디든지 괜찮다라고 썼더니 캐나다에서 캐나다의 뭐 토론토 지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 생각이 있으면 비행기표 보내줄 테니까 최종 면접 보러 와라. 그런데 최종 면접에 안 가셨던 거죠? 그거 하면서 이제 제가 이 회사 면접 보는 걸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 회사 결론이 먼저 났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깊은 질문, 왜 안 가셨어요? 왜 최종 면접 안 가셨어요? 그 결정에 어떤 논리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복합적인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언제나 창업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팀장으로 일하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에 비해서 팀이나 팀장 세계 최고 대기업이요. 아니 그런 최고니 그 회사가 최고니 아니야. 문제 이전에 아마존은 실제로 제가 일하는 걸 옆에서 봤지만 정말로 팀장이나 팀원들한테 자율권이 진짜 많아. 돈도 많이 주고. 물론. 연봉도 들었는데 와. 그것까지 말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연봉을 언제 들어요? 그때 들어요. 그러니까 면접 다 붙고 너 최종 면접 보러 와라. 최종 면접 보러 저는 시애틀이었어요. 시애틀로 와라 라고 할 때 알려줘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이 회사의 조건은 네가 와서 개발팀 다 꾸리고 그냥 회사 초기 멤버로서 네가 개발 관련된 거 다 책임지고 하게 해줄 게 없고 거기는 이 회사 와서 팀장으로 한 8명 정도 개발자들을 리딩해라 였기 때문에 이게 더 뭔가 도전 과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뭐 이쪽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뭐 연봉 이런 거 사실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갭이 컸나요? 기대치도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죠. 네. 사실 지금도 섭섭치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지금도 연봉이 낮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닌데 뭐 머리 말할 거 없이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한다고 하면은 그냥 초봉 1억 넘어요. 최고. 그래서 그런 건 고민을 많이 했죠. 내가 여기서 있는 게 장기적으로 창업하는데 더 도움이 되냐, 내 커리어를 봤을 때 그게 더 좋은 거냐.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일하는 게 목표였으면은 가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3년이 지났잖아요. 종종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복귀하시나요? 약간 아니죠. 옛날 일 잘 생각 안 했어. 일관성 있어. 진짜 저 이거 물어보기 전까지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 뭐 후회하시나요? 라는 질문 같은 것도 보통 했을 텐데 후회는 졸라 많이 대표님이 보고 계시다고. 후회하기보다는 그때 내가 고민을 할 때 실제 중요도에 비례해서 고민하는데 시간을 썼나. 그 생각을 졸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할 때 제가 올바른 프로세스로 했냐는 고민을 해요. 내가 그 시점에. 근데 결정한 게 틀린 거 어쩔 수 없거든요. 모르는 거니까 그때는. 개발자들이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불확정적인 거를 확정적인 걸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게 또 시간 낭비. 완전 시간 낭비거든요. 그게. 지금 프로세스를 바꾼다면? 제가 가려는 그 포지션 같은 건 좀 더 알아봤겠죠. 자세하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제가 면접 비디오 찍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진짜로.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고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조사를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어 인터뷰 그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그건 답이 없어요. 영어 인터뷰는 본인이 영어로 설명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계속 리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기서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정도를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본다. 본인의 논리를 본인이 설명하는 거 연습하는 거. 저 진짜 개발자들 면접 볼 때 제가 정말 힘들고 빡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이 말로 설명을 못해. 본인이 말이나 글로 설명을 못해. 진짜 좀 그런 것만 좀 연습하면 된다. 그리고 뭐 발음 이런 거 신경 당연히 안 씁니다. 저 면접 보신 분도 인도 분이셨던 거 기억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뭐 응원의 한마디라도 하실래요? 근데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취업 되나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취업되나? 저는 외국 회사 취업하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일하는 게 진짜 어느 회사든 진짜 어느 회사든 간에 외국에서 일하는 게 차라리 영어로 배우잖아. 영어라도 배운다. 그렇다고 뭐 미국에 있는 평범한 회사 갔을 때 한국보다 더 오래되거나 안 좋은 기술 스택을 쓸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낮습니다. 그런 데서 일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자가 빡세죠. 영어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영어를 못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발음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발음은 진짜 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음이 되게 민감한 편인데 개인적으로 적어도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면접 보려고 하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중에 그런 거 신경 쓰는 회사가 없어요. 그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파이팅! 자 박수.